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준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법을 만드는 거예요. 유행 문서는 뭐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면 설계서, 화면 시나리오 문서라는 게 있는데요. 화면 설계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레이아웃하고 컴포넌트, 라벨이 화면 설계서에 들어갑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디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는 화면 시나리오 문서에 들어가요. 요거는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어쨌든 제가 5가지 요소를 설명드린 거는 이 두 문서에 녹여져 있어요. 문서의 기본적으로 공통 적용에 대한 그냥 간단하게 나왔대요. 문서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문서명 버전, 작성자, 문서번호, 작성자, 문자, 승인자, 문서 관리자. 되게 많죠. 이거는 경우에 따라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도 작성자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히스토리, 버전별로 문제는 히스토리. UI는요, UI 문서는 상당히 많은 수정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개념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 0.1단위로 보시게 돼요. 소소한 단위로 보게 된다면 0.1단위로 보시게 돼요. 네. 그게 히스토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최초 문서 작성할 때 문서를 써서 작성을 했고 이게 전체 문서 대비해서 별도로 관리된 상태다. 그리고 페이지는 전부 다다. 근데 두 번째 문서 만들다 보니까 요거상 문서 들어가서 중에 전차대가 들어가 다시 한번 완료가 됐는데 이게 80에서 120페이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있었어요. 막 그리다 보면 이게 지금은 80페이지지만 나중에 81페이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화면 설계서에도 같이 변기 표기를 해야 돼요. 변기 표기를 하고 변경된 페이지는 있잖아요. 이거는 이 0.2 버전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이전에 0.1에 대한 페이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0.2에서 추가된 거는 0.2 버전에 대한 기준으로 잡으세요. 그래야지 뒤에서 보시는 분이 0.1에서 16페이지가 바뀌었는데 0.2가 그게 18페이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못 찾아야 되고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색상을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0.1에서 16페이지가 바뀌었다. 이게 18페이지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 히스토리가 트래킹이 계속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끝까지 할 거냐?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상호협의안에 한 번은 들고 다시 합니다. 그러면 약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참고로 저도 설명을 이렇게 되지만 저는 그렇게 작업을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 문자, 기능별 문자를 작성해야 되겠죠. 반드시 기능별 문자요. 그리고 문자의 제목을 홈페이지로 정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정보 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되었으나 레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이렇게 비추비추 보시면 안 되고 그래야지 이야기가 좀 틀립니다. 설계서 폰하고 시나리오 폰만 설명을 드리는 분명히 같은데요. 이거는 재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모의에서의 차세대 SNS 서비스 UI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욕심보다 고객의 보상이 정말 많이 반영된 UI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는 이 객체들을 다 설명하죠. 이 객체들이 다 잘 불렀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시키고 아이콘 이것도 안 해주면 안 보여요. 그냥 세놓고 내려버리면 센서에서 보여주는데 요즘한테 안 봐요. 그래서 UI 할 때는 가급적이면 메타포가 필요한 아이콘이 들어갈 때는 가급적이면 아이콘도 여기 들어간다는 걸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 문서가 많이 문서제 커뮤니케이션도 보잖아요. 우리 갔을 때. 그래서 이 내용이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아요. 설명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오브젝트 단위로 다 끊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 설명이 다음 장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짜증나겠죠. 중요한 건 어쨌든 히스토리를 만들 때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그러면 UI 하는 부상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0.몇 번에서 기록해줬잖아. 이걸 한마디 하고 싶을 텐데 그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건 토스트 파워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는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저런 파워에 대한 것도 저희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 토스트 파워 말고 액션 레이어 파워라든지 여러 가지 큰 의미는 보통 다른 장비로 넣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번호별로 설명을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역을 다 나눴어요. 이렇게. 그래서 1번 영역에 이 영역은 타이틀 영역입니다. 그래서 1번 예전, 그러니까 XXS 타이틀이고 내가 세노트 작성하는 거를 이용한다. 정확한 표현은 세노트 버튼이 있으면 탭 C 이용한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문서는 뒤에 시나리오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스처는 설명 안 해요. 근데 대신에 저기 시나리오 문서는 거기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이렇게 쭉 있으면 각 항목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용어만 단다고 아는 게 아니니까 내 노트에 대한 이미지와 타이틀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작성한 목록, 컨텐츠의 속성 이런 걸 다 설계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디자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러죠. 딱 그려놓고 1. 내 노트 상세 화면으로 이동. 그렇게 노트 쓴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의미적인 것을 항상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쭉 쓰는 거고, 안드로이드는 특히 이제 하드웨어 키잖아요. 하드웨어 키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 키는 화면을 딱 끊어놓고 하드웨어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진짜 보시려고 작업이 되다 보니까 갖고 나오는 건데, 지금 CS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 키 메뉴는 예를 들어 각 메뉴에 들어올 때 텍스트를 진입을 하고, 이거는 각 항목별로 어디를 진입하라.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설계서를 딱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면마다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화면의 이동이 굉장히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손가락은 1번이고요. 이 손가락은 1번이고 이건 작은이에요. 그러면 탭이라는 대신 주죠. 이건 탭인 거예요. 탭인데 1번. 근데 아까 저기 이 그림은요. 뭐냐면 이 그림 이걸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리셔도 됩니다. 쓰셔도 돼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르면 1번인데 1번은 이해하는 게 나왔다. 이거는 1번 이해하는 게 나왔다. 근데 이게 이렇게 끊긴 경우가 있고, 이거는 기능단으로 지금 끊어놓은 거고, 그래서 지배되는 건데, 요 시나리오 하나가 존재를 하고 또 뭐가 존재를 하냐면 내 노트, 그러니까 메인에서 내 노트를 기록하는 데까지 그 기능이 되잖아요. 기능 단식을 다시 그려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그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쭉 보게 되더라도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다 그려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전 설계서나 시나리오 작업을 그렇게 하다 보면 공수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면 나중에 시스템 개발 올려보면 이런 설계서대로 해도 어떤 노래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그래? 그 중에 대박은 내가 정리 안 하는 거예요. UI 작업을 굉장히 궁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웹 쪽 말씀해주셨는데요. 가구 세로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다 보면 사실 애들 예상들이 다 틀리고 그런 것들 가로 했을 때, 세로 했을 때, 그러니까 세로에서 가로를 그리면 세로 맞춰서 화면이 다 넓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도 다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오는 뭐랄까 업무, 초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업무의 과함?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걸 경험하셨을 때 그걸 처리를 하시는 건지 그걸 사실 이제 시간 2년 동안 그걸 해결하고자 하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도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KT하고 윤재영 씨 제가 하고 있는 월드에서 그동안 액티브 위주로 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 같이 월드 같은 경우는 상하이 백합이라든지 폰트의 사이즈라든지 되게 상관없다. 어려워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하는 스크립팅을 할 때 CSS가 배상들보다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CSS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CSS에 대한 표준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자는 경우에는 시점 말고 디자인할 때 일이 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디자인할 때 행사 다니고 조명을 하잖아요.
있는데 이제 요즘은 좀 바뀌는 게 SP 단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쓰는 부피 값을 가지고 약간 조정을 하면 물리적인 그러니까 픽셀은 사실은 밀도에 따라서 큰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SP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계산기 쓰면 나오는 건데 뭐 계산기도 있어요. 고전형 계산기도 있는데 그 SP 값을 한번 알아보시면 그걸 기준으로 보통 요즘은 GI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GI 가이드를 할 때 픽셀에 대한 정보하고 SP에 대한 정보를 연결을 합니다. 개발을 할 때는 SP 단위로 설정해야 돼요. 그 단위를 가지고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실험한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KT 쪽에서 가이드를 해가려고 할 때는 안드로이드 탭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50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폰에다가 아이폰 기준으로 픽셀 OS를 비교해서 아이폰하고 개발을 하고 그걸 안드로이드로 다시 얹혀봤거든요. 90% 이상으로는 심각하잖아요. 100%는 많지는 않아요. 당연히 100%는 안 맞겠죠. 대상도 있고 되게 많아서. 하지만 가변 영역 값을 어떻게 정말로 능동적으로 잘 조절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부분은 뭐든지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SP에 대한 내용은 좀 보시겠어요. 일정에 관한 문제거든요. UI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기획자들이 그냥 그 일정의 쪽에서 대충 넘겨줘요. 그럼 그걸 갖고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할 때 제대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시 백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디자이너 계량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멘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기획만 하는데 얼마 적었어요? 저도 화면 하나 그리는 거는요. 아주 10분, 20분이면 돼요. 네. 근데 저걸 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야기한 수많은 수치 과정과 정보 설계 과정과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사실 배정하기 오래 걸리는 거지. 실제 UI 그거 앞에 거 안 하면 UI 작업 화면 설계하는 게 오래 걸려요. 그리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 UI를 저렇게 화면 단위